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자, 지금 보신 대로요, 이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화한 그리고 화분 정말 가득합니다. 민지숙 기자, 저거 전부 원희룡 장관 앞으로 온 거예요? 맞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요, 60개가 넘는 화환들 50m가 넘는 길에 쭉 이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꽃바구니도 굉장히 많이 도착해 있다고 하는데요. 야당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이 원희룡 장관 양평 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하겠다 선언한 이후에 네. 원희룡 장관을 응원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저런 응원 화환들이 줄이어 도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요, 굿세어라 원희룡부터 장관님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장희철 최고위원, 이 화환들만 보면 원희룡 장관이 던진 승부수 통했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면? 일단은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네. 원희룡 장관의 이 승부수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뭐 결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추미애 전 장관도 화환 많이 받았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론의 전반적 추이인데요. 제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를 눈여겨봤습니다. 뉴시스에서 이제 국민 리서치 그룹을 통해서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는 민주당보다 몇 프로 정도 뒤졌었는데요. 네. 이번 주 발표된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 역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사에서는 백지화 발표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그 이후에요. 이후에. 그러니까 백지화 발표한 당일 민주당의 여러 가지 가짜뉴스 공세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가 이 원희룡 장관의 승부수 이후에 주말에 새로운 팩트들이 계속 나오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아주 검토가 많이 되었었다는 사실, 또 양평 군수, 전직 군수면 민주당 출신이죠. 그 사람 일가의 땅들도 원안 종점 근처에 있다는 사실들이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반영된 최신 정당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반영이 된다면 혹시 어디 조사죠? 뉴시스와 뉴시스. 이제 국민 리서치 그룹 조사인데요. 이런 조사가 다른 기관에도 비슷한 추세로 보여진다면 원 장관의 승부수가 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게 정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또 주요 여론조사들도 한번 지켜보면서 여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그럼 여론조사 나오는 거 쭉 좀 정리해서 그 좀 분석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문제, 여야가 오늘도 맞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불을 찬 겁니다.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고속도로는 민주당 자살골이라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사실을 왜곡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양평 고속도로는 대통령 처가 땅 투기를 돕는 명백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자꾸 이상한 말로 호도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국정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희철 최고위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하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봤더니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정조사하겠다는 건 정쟁을 확대하는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거부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판을 깔아놓고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던지겠다라는 건데요. 대장동 국정조사는 왜 안 하죠? 백현동은 왜 안 합니까?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대북 송금,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막 진술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500만 달러 보낸 거다. 이재명과 통화 여러 번 했다. 대북 송금 관련된 국정조사는 왜 안 하죠? 이게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자료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이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민간 업체들이 수정안을 내밀었던 자료도 나왔고 2018년도에 이 양평군에서 만들었던 양평 2030 계획안 안에도 이 수정이 있었고 처음에 이게 민자로 추진될 때 담당 건설회사였던 대우건설도 이 수정안을 기준으로 계획안을 세웠었고
그러니까 양평군과 그 지역 주민들 또 심지어는 이제 민간 건설 회사까지 전부 다 아주 오래 전부터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식적으로는 2017년부터 수정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정부 바뀌고 나서 검토된 안이 아니라는 팩트가 나왔는데 이 팩트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니까 그냥 판 깔아놓고 했던 주장들, 가짜뉴스들 마구잡이로 덤지겠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배우자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이 정동균 전 군수가 본인이 이 주민들에게 과거 본인이 군수 시절 내 배우자가 김종숙 여사 선후배니까 이거 내가 수정안 통과시킬 수 있다. 예타안이 아니라 양평 안에 IC 내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말대로라면 이건 정동균 전 군수가 한 말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이 국정조사 열게 되면 김정숙 여사도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 국정조사라면 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부위원장 실소를 금치 못하시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이제 하다 이제 김정숙 여사까지. 아니 저 찬성합니다. 국정조사 해야죠.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국민들도 너무 이제 뭐 서로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뭐 이쪽 한편에서는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서로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전체 다 내놓고 저는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굳이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뭐 김정숙 여사 필요하면 불러야죠, 당연히. 그 부분도 필요하면 불러야 되고 뭐 정동윤 전 군수가 그렇게 했다면 하는데 뭐 그 지금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나오고 뭐 그냥 뭐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걸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을 거예요. 에타를 통과했던 안 자체를 할 때도 에타 통과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에타 그 보고서도 445페이지에 해당해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전문가들이 KDI에서 작성을 한 것인데 그 2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해가지고 에타를 겨우겨우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에타가 통과된 안이 있는데 왜 이게 갑자기 새로운 도로처럼 이게 하나 나타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 전에 지금 뭐 여러 가안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은 에타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그 양서면 종점으로 한 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안을 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갑자기 이게 통과된 다음에 이 에타 작성하는데 2년이나 걸렸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게 지금 최적이 아니다. 강상면으로 가는 게 이게 너무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너무 편리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한다면 서로 지금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국정조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뭔가 객관화된 공론의 장에서 객관화된 자료가 나와서 정리가 된다 봅니다. 자, 지금 보면 여야가 뭐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이 변경안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된 거냐 아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이게 다 넘어간 거다. 이렇게 또 신실공방으로 벌어지는 그런 양상도 펼쳐지고 있는데 자, 여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원희룡 장관 화한 얘기를 했는데 김진인 변호사. 화환받은 장관들이 원희룡 장관뿐만 아니죠. 저희 기억에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도 이제 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당시에 당시 이제 뭐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직무 관련 싸움이었죠. 이때에 이제 응원 화환을 좀 받았었고 한동훈 장관도 뭐 최근에 뉴스에 나왔지만 뭐 취임 100일 때도 이제 응원한다 이런 화환들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 검수 원복 이런 걸 뭐 지지한다 그래서 또 화환을 받고 했는데 저는 좀 뭐 화환을 받는 건 좋죠.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지로서 뭐 화환을 받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당시의 어떤 이슈나 어떤 내부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같이 어떤 내부의 어떤 권력 싸움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뭐 전국적인 어떤 정치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세밀하고 좀 디테일한 이슈라고 볼 수 형사소송법상의 이슈입니다. 근데 이런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좀 밀도 있는 정책 이슈라는 게 갑자기 그냥 온 국민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정치적인 팬덤의 대상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화한 이슈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책은 정책대로 좀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냥 이 사람이 좋다. 아니면 특정
층을 지지한다, 뭐 누가 좋다 이런 것 때문에 팬덤 형식으로 이제 화환을 보낸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찬 최고 좀 팬덤 얘기 나왔지만 요즘에 보면 진짜 이게 화환 장관한테 화환 보내기 트렌드인가요? 왜 이렇게 자주 보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응원을 한다는 것을 이 팬덤이나 지지자들이 여론에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인데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형태의 팬심 발현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질되어서 개딸들처럼 지지하지 않는 반대하는 정치인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상한 대잡아 붙여놓고 남의 지역구 가서 시위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근조 화환이나 이런 것도 그럼요. 네, 이게 폭력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매우 아슬아슬한 정치 행위인데 이건 뭐 칭찬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화환이나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화분 같은 것들 뭔가 재활용이 가능해서 또 좋은 데 쓸 수 있는 것들로 이게 좀 바뀌면 이 자체는 어쨌든 긍정적 영역이기 때문에 뭐 상대가 누구냐를 떠나서 나쁜 행태의 이 정치 참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인사들이 언급됐는데 이 인사들 최근에 언론에 또 많이 오르내립니다. 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지 민지수 기자의 뉴플리에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